자,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나눌 내용은 어, 그 어떻게 우리가 Generative Psychometric Model을 이해를 할 건가. 네. 이 내용이 오늘 조금 준비하는 거는 Psychometrician 위주로 준비를 할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 건데 왼쪽 오른쪽 막 섞여 있어요. 테크놀로지 섞여 있고 코그니티브 사이콜로지 섞여 있고 러닝 섞여 있고 막 이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정신 없는 거를 해결을 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어디를 하고 있고 왜 이게 우리 건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거라고 최 교수가 자꾸 AI 전문가가 아니라 이거 우리 거예요. 당신네들 우리 거 훔치고 간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레퍼런스는 이거 쓰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이제 북 챕터 정도 되는 것 같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저의 책의 한 북 챕터입니다.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강의를 하고 있는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 그 북에서 나오는 하나의 이제 좋은 아주 가장 중요한 북 챕터 중에 하나예요.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은 사이코메트리션들을 위한 거니까. 그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처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때문에 이게 이제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예. 이게 제너티브 사이코메트릭 모델은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갑자기 테크놀로지가 지금 발전을 하면서 준비가 돼 가지고 이거 쓸만하고 이제 시작을 할 때가 됐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웨이브가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 70년대까지는 그냥 다 페이퍼 펜슬 쓰다가 90년대 컴퓨터 베이스드로 확 넘어왔잖아요. 70년부터 90년대. 이때 한번 있었어요. 70년에서 90년도 올 때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세스먼트를 옛날에 그냥 주먹구구로 하던 어세스먼트를 뭔가 전산화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아이디어가 Computerized Item Modeling이라고 그러죠. 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아이템 모델링을 모형을 만들어서 generate 하는 거를 이제 컴퓨터라이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생긴 거예요. 그 캣도 생겼는데 캣은 이때 알고리즘이고 셀렉션 하는 알고리즘이고 그쵸. 예. 근데 모델링을 하겠다라는 어프로치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템 자체를. 이제 그게 인터넷으로 넘어오면서 예를 들어서 딜리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되고 또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면서 잘 안 됐어요. 90년대 때 70년대 초반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가 컴퓨터 나왔으니까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컴퓨터가 아니라 인터넷에 막 연결되기 시작했잖아요. 2010년도부터는 하이스피드 인터넷이 다 깔리니까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단순히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딜리버리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산도 그렇고 빅데이터도 그렇고 머신러닝도 그렇고 이때 막 꽃을 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코그니티브 사이콜로지입니다. 사실은 이때 50년대부터 있었던 인지과학 있잖아요. 인지과학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얘랑 붙어가지고 컴퓨터 사이언스랑 붙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AI로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인지과학자, 뇌과학자 이쪽으로 남아서 있는 거예요. 컴퓨테이셔널하게는 하진 않았고 저희가 사이코메트리션이니까 애매하게 중간에 걸쳐가지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계속 진행을 해왔던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그래서 민스키 선생님의 이제 나중에 1974년도 The Knowledge Representation, Framework of Knowledge, Representing Knowledge라고 하는 AI의 거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바이블이에요, 그게. 프레임이라는 거를 처음에 1974년도에 내신 거 페이퍼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어세스먼트에서 그러면 우리도 그 아이디어로 어세스먼트를 지능화시키자. AI라고 표현 안 하지만 하자라는 게 AIG예요. 똑같은 아이디어, 프레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제너티브 사이코메트릭 모델 AIG 첫 수업에 듣는 프레임이 그 프레임이에요. 민스키 선생님의 프레임이라고요. 그걸 따라서 우리가 만들었던 거예요. 전산화를 시키고 있었다고요. 예를 들어 우리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저보고 "당신이 AI 전문가 같아요." 왜냐하면 민스키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프레임을 이야기하고 knowledge representation 이야기하고 symbolic manipulation 이야기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진행이 됐던 거고. 예 그래요. 그 미스 뭐 그 다 뭐 그쪽 다 주이시 그쪽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미스 레브 선생님하고 인제 그렇게 계보가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10년도 이후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됐는가 하면요. 사실은 제 입장만 이야기해도 이게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어댑티브 러닝이나 리얼 타임이나 이게 2010년도 이후에 뭐가 잘 안 넘어간다는데 어마어마한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머신러닝 빅데이터도 사실은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 예를 들어서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이걸 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0년도 근처에.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단순히 인터넷이고 뭐 빅데이터고 뭐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해 드리고 그래서 인제 어느 정도 진행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2021년도잖아요. 잘 안 됐는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 전체 큰 변화가 뭐냐면 원래 아날로그 어세스먼트를 계속 수천 년간 하고 있었는데 이 몇십 년 사이에 벌어진 사단이 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데 디지털 어세스먼트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디지털 어세스먼트로. 지금 나와 있는 기술들을 잘 받아들이면. 그럼 어떤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서 아날로그 어세스먼트를 디지털 어세스먼트로 넘기는가에 대한 이슈예요. 네, 그렇게 보시고 처음에 그러면 이제 이 아날로그 어세스먼트를 이제 디지털 어세스먼트로 넘어갈 때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이거를 그 진화하는 걸로 한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넘어갔다 그러면 잘 안 보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인제 저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evolution of assessment라고 제가 하는데 그 자꾸 우리 쪽에선 자매님들이 많으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요. 형제님들 근데 요즘 자매님들도 많이 하더라. 테크트리 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게임을 안 하니까 맨날 잠만 자니까 게임 좀 하면 이런 이야기 보이십니다. 테크트리를 타요. 기술을 이렇게 찍는다고 노가다 해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하면 하나 올리고 하나 올리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비슷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원래 아날로그 어세스먼트의 핵심은 아이템을 라이팅 하는 거였었어요. 인디비주얼 아이템은 사람이 직접 전문가가 하나씩 하나씩 방에 앉아 가지고 밀실에 앉아 가지고 테스트 시큐리티 때문에 가둬 놓고 했었다고. 그리고 그거를 근간으로 한 IRM 인스턴스를 근간으로 한 어세스먼트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주류예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equating도 하고 calibраtion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 adaptive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아이템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어디서 이렇게 테크트리가 달라지냐면 이 뒤에 쭉 나가는데 아이템 모형을 만들자. 아니면 모형을 만들면 더 체계적이지 않냐. 그래서 유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유형을 잘 관리하면서 그 속에 바꾸는 거 바꾸자 뭐 이렇게 한 거는 처음부터 이야기는 나왔어요. 우리가 뭐 이걸 뭐 안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요. 모든 사람은 아이템 유형이라는 게 사람이 만들어도 머릿속에 유형이 있죠. 패턴 레코그니션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유형을 가지고 하고 대부분 우리 시험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옛날에 있던 시험을 보고 뭘 바꿀 건가에 근간으로 해서 새로운 시험을 만들지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 문항 안 만들어요. 안 만든다고요. 옛날에 있는 건데 이건 좀 안 좋았는데 어떻게 임프루브해서 전문가들이 더 나은 문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거의 거기서 결판이 나요. 새로운 문항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실제 생각해 봐요. 뭐 한다고 미쳤다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요. 있는 문항에 대한 스트럭처 만드는 방법들 인제 그런 거를 인제 계속 개발을 하는 거지. 근데 문항을 만드는 게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전문가의 지식을 모형화하는 거잖아요. 그 그 표상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근데 전문가의 지식을 아이템을 모형화를 한다는 거는요. 그 지식을 갖다가 다루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원래부터 있었던 이 아이템 모형이 "컴퓨터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딱 나오니까 '야 이거 프로그램하면 재밌겠다.' 왜냐면 옛날에는 그 다 손으로 다
모형을 만들죠. 블루프린트가 사실은 모형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블루프린트를 만들어서 틀을 만들고 뭐 포맷을 정하고 거기를 근간으로 해서 문항을 만들었던 게 수작업으로 아이템 모델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컴퓨터로 해서 집어넣자인데, 옛날에는 이게, 지금은 사람이 그냥 만든 문항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자라는 어프로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형을 컴퓨터라이즈드 아이란 모형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를 느끼는 거예요. 야, 여기서 변형을 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마저도 모형화하자라는 거예요. 변형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마저도 모형화하자.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지 말고.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는 사이코메트리션이잖아요. 알잖아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자, 사이코메트리까지 붙이자는 거예요. 그냥 생성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데이터가 들어오면 메저먼트 모델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메저먼트 모델까지 생성 모형하고 메저먼트 모형하고 붙여야지 사실은 AIG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기서 끝내면,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뭐 이거 안 넘어갈 거니까 테크트리 안 탄다고요. 이거를 해야지, 칼리브레이션이 돼야지 어댑티브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고, 어댑티브가 되어야지 뭐 어댑티브 러닝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테크트리를 타야 되는데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클래스 뭐 p-value 구하고 끝내지 뭐 하려고 칼리브레이션 해가지고 캣으로 어댑티브로 넘어가냐. 근데 그 사람들이, 저는 바깥에 그렇게 많이 존재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별 관심 없어요. IRT도 관심 없어 하고. 그냥 여기서 끝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다시 여기까지는 왔어요. 예. 여기를 해봤는데 이게 안 됐어요. 안 됐어요. AI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하면, 이거를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 짜 가지고 하라니까 이게 다시 암묵적인 형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또 프로그램을 짜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짜는 그 아이디어, 뭐가 변형이 되어야 되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문학 모형 프로그램 속에서 너무 암묵적인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변형을 했는데 코드를 봐도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코드를 봐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변형이 되는 건지, 무슨 생각으로 변형을 한 건지 코드를 봐도 모르거나, 혹은 무슨 생각으로 변형이 되긴 되는데 잘하는 사람만 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 knowledge가 암묵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implicit하다 그래요. 이 모든 과정이 explicit한 과정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너무 암묵적인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게 뭐냐면 온톨로지를 왼쪽에 붙이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 자체도 뭐가 바뀌어야 되지? 학생들이 여기서 뭐가 어떻게 돼야지 자체도 종이로 적지 말고, 그것 자체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체계화시키자. 다시 한번 더 말할게요. 뭘 변형을 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변형을 시켜야 되는지 자체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최대한 체계화시켜자. 그래서 그 knowledge representation을 활용하는 게 ontology를 가지고 AIG를 하는 거예요. 미실레브 선생님이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그래서 이 뒤에 뭐 모형이 많아요. construct 모형, domain 모형, student 모형, 뭐 이런 얘기가 잔뜩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도 모형화해야 돼. 안 그러면 아이템 숫자 바꾸는 걸로 끝나. 근데 잘 바꾸는 사람, 못 바꾸는 사람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 다음번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사이코메트릭으로 안 넘어가고 칼리브레이션은 별로 이렇게 강조를 안 하고 그냥 온톨로지만 갖다 붙이면요, 난리지 모형이 돼요. 자, 뭘 생성을 해요, 기계가. 그쵸? 지식을 근간으로 생성을 하니까 knowledge base를 만들어서 생성까지만 하는 모형을 뭐라 불러야 되잖아, 우리가. 그럼 그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코메트릭한 컨서는 별로 없이 우리가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 연습은 요 단계에 있습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calibration 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때 딥 피어처입니다. 뭐 서피스 피어처입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 모형에 들어가야 돼. difficulty 모델에 들어가야 되니까 잘 나누자. 그런 약속만 하고 약속만 해 놓고 데이터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렇게 하자만 해 놓고 일단 변형이 잘 되게끔만 만드는 거예요. 이 온톨로지를 넣어서. 그래서 이 자체를 체계화하는 거를 제가 날리지 모형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예요. 날리지 모델링이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을 해요. 왜 일을 하냐면 일단 어느 정도 생성이 되는 응용까지는 갔잖아. 그게 칼리브레이션 되고 안 되고는 관심 없는 사람 엄청 많아요. 뭐가 문항이 많이 나오면 변형만 일단 되면 내가 연습 문제 그냥 쓰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냥 쓰시고 변형 좀 되니까 하고 숙제도 내고 여러 가지 만들어서 그냥 그 상태로 쓰면 되니까. 그래서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걸 어댑티브를 한 건 아니잖아요. 칼리브레이션만 하고 끝나는 단계잖아요, 여기는. knowledge base 만들어서 칼리브레이션만 했잖아요. 거기다가 어댑티브 알고리즘을 얹자고요. 그 어댑티브 모형은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그게 어댑티브 포머티브가 됐든 어댑티브 서머티브가 됐든 뭔가 개인별 처방이 됐든 개인별 시험이 됐든 어댑티브 알고리즘을 올린 게 여기다가 한 게 디지털 나울로지 그러니까 온톨로지 베이스드 된 AIG에다 어댑티브 어세스먼트를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어세스먼트가 어세스먼트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거를 러닝까지 갖다 붙이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러닝의 전반을 다 관리해 주는 게 붙이면 그거를 Digital Knowledge for Adaptive Learning이라고 부르자. 이제까지는 Adaptive Assessment였는데 러닝을 전반을 관리해 주는 걸 하면서 이게 Adaptive Learning을 위한 Digital Knowledge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건데 안 가도 돼요. 그냥 여기서 머물러도 되고 가고 싶은 사람 가는 거고 나는 그냥 그런 길이 있더라. 가려면 이렇게 가는 거 업그레이드 안 하겠다는데 테크트리 안 타겠다는데 여기서 그냥 멈추겠다는데 그냥 멈추라 그래. 예를 들어서 가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가는 방법, 길에 대한 이름이에요. 제가 대단한 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을 갈 때는 여기까지 간 걸 이렇게 부르자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을 넣어서 이제 3번, 4번, 5번, 6번 이제 되는데 잘 보세요. 진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를 아이템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아이템 라이팅에서 모델이 바뀌는 그 핵심 차이는 뭔가? 우리가 이 토폴로지 할 때는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얘가 얘는 아이템 모형이고 얘는 컴퓨터라이즈드 아이템 모델링인데 도착하면 이건데 그 차이에 뭐를 했기 때문에 이게 바뀌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형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진화하는 모형이 토폴로지컬한 걸 만들려면요. 일단 노드를 정합시오. 노드에 대한 데피니션을 하고 여기가 인제 브랜치라고 부르든지 하는 그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죠. 그게 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이걸 더하니까 이게 됐더라.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요. 그냥 손만 찍찍 그어 놓으면요. 정확하게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해 주는 그 결정적인 거를 포인트 아웃 안 하면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착하고 나서 integrating approach paradigm을 다 안에 인제 1 번부터 6 번까지 이 숫자에 대한 걸 집어넣고 나서 그다음에 이 A와 B와 C와 D를 이런 식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요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요 중간에 knowledge 모형이 중요하니까 knowledge 모형을 한번 찍고 가는데 이게 대부분 IT 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여기 조금 좀 덜 관심이 있고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지식을 모형화하는 거는 이게 knowledge base를 만드는 거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컴퓨터로 knowledge base는 뭐냐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체계화시켜서 컴퓨터라이징 하는 작업이에요. 그것을 초기 버전의 AI라 그래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knowledge base를 만드는 것 자체가 원래 사람들이 추구했었던 초기 버전의 AI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프로그래밍을 해서 집어넣는 게 knowledge base예요. 우리가 아는 것을 프로그램해서 집어넣는 게 knowledge base인데 그 knowledge base를 아는 것을 프로그램하라 그러니까 우는 거야 사람들이. 테스형 찾고 삶이 왜 이래? 나는 아는 게 없어요. 나는 무식한가 봐.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알미라는 것을
프로그래밍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꾀를 내다가 꾀를 내다 근데 시켜 먹고 싶거든요. 컴퓨터한테 뭘 프로그램하면 잘하는데 프로그램 하기가 힘든 거라니까. 그럼 어떻게 찾았냐면 데이터를 주고 컴퓨터가 지가 알아 가지고 찾는 방법이 우리가 말하는 통계 기법인 거예요. 그게 뭐 리그레션을 써라 무슨 뭐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모형을 써라 딥러닝을 해라. 그거는 뭐 던져 놓고 데이터만 주면 룰을 찾아내잖아요. 그쵸. 룰을 찾아내는 우회로를 10 년, 20년 걸쳐서 사람들이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AI니까 예를 들어서 딥러닝 하면 AI 단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거품이 많이 생겼잖아요. 거품 꺼집니다. 다 도망가야 돼요, 우리. 또 사람들한테 사기 엄청 쳐먹고 있잖아. 지금 뭐든지 다 AI라 그래 가지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길 가면 됩니다. 근데 원래 우리는 전통적인 방법에 이 사람들이 다 갖다 버렸던 프로그램을 직접 해서 knowledge base를 만드는 방법을 고게 묵묵히 고게 쳐박고 진짜 묵묵히 만들어서 이걸 상당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갖다 버렸잖아요, 이 방법론을. 너무 힘들다고. 데이터 드리븐으로 다 도망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는 계속 하는 거고 이 방법을 해야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걸로 다 끝내자라는 게 아니라고. 이 방법으로 뼈대를 만들고 데이터 드리븐 메서드로 우리 데이터 봤잖아요. optimizing 하고 옷도 입히고 살도 입혀서 진짜 좋은 기계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뼈대는 만들어 줘야지 데이터가 적게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프라이어에 뚱뚱한 거를 집어넣는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프라이어가 정말 조직적이고 근거가 중심이 되는 프라이어를 집어넣으면 데이터가 없거나 심지어는 아주 작아도 칼리브레이션이 되잖아요. 우린 그걸 알고 있다고. 베이지안으로 어떻게 인테그레이팅 하는지를 알고 있다고요. 베이지안은 데이터 드리븐 메서드 아닙니다. 프라이어를 우리가 조직적으로 다룰 수 있으면요. 이거 합치는 거라고. 합치는 거예요. 인테그레이팅 하는 거라고. 데이터 드리븐과 theory driven을 합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미슬랩 선생님을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으면 진짜 반열에 올라갈 거야. 살아있으니까 이 정도로 끝나는 거지. 인류예요. 엄청나게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게. 왜냐하면 왜 그럴 것 같아요? knowledge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knowledge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가 제일 잘해요? knowledge 모형을. 사이코메트리션이 제일 잘해요. 제일 잘하는 종족이 된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 왜냐면 다 안 하고 다 도망갔거든. 사이코메트리션은 데이터 드리븐도 잘합니다. 딥러닝 배우고 뭐 아마존 애저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페이지 메이커나 뭐 예를 페이지 세이지 메이커나 뭐 애저나 뭐 쓰면 되지. 그건 뭐 어려워. 예를 들어서. 그 잘하는 사람들은 막 6개월만 공부하면 돼요. 그렇잖아. 한 과목 더 들으면 된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다 들었는데 뭐. 그쵸. 이게 힘들다고요. 나얼리지 모형을 하는 게 힘들다고. 그 방법을 우리가 지금 뚫고 있는 거예요. 제가 벽 때리듯이 막 길을 찾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뭐가 AI지고 뭐가 러닝이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고 왜 이 사람들이 AI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거고 오늘 내가 두 분은 좀 사이코메트리션이니까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빨리 달릴게요, 이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제너러티브 사이코메트릭이 나오게 된 거를 이제 좀 더 이제 이때까지는 큰 그림에서 풀었고 작은 그림으로 이론적인 거, 기술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예요. 이게 인제 implication이나 perspective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관점에 따라 틀리니까. 예 그렇게 나눈 거고. 자 원래 했던 게 뭐라고요? 이게 뭐 10 개, 13개 잡아라, 14개 잡아라 뭐 이거 아무리 백날 20 개를 잡아 보세요. 스텝을 나눠 보세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 아무리 페이퍼워크를 해도 뭐 어때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읽고 해석해야 되고 사람이 적어야 되고 그다음 단계에 또 사람이 해석해야 되고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지저분해져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이 방법이. 왜냐면 잘하는 사람 잘하고 못하는 사람 못하고 이해를 못해요. 왜? 암묵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체 과정이 암묵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패스트하게 보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자꾸 하니까 어때요?
시험 유출되지 막 이런 거 다 죽어. 만들어 놓고 그다음 날에 또 해야 돼. 또 4개 만들었다가 3 개, 2 개, 1개 또 없어지가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테스팅 컴퍼니야 뭐 일거리가 있어서 좋긴 좋은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세스먼트를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계속 하이 스테이크가 되잖아. 예. 그래서 어려워서 여러 사람들이 파이프라인처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일을 잘 안 합니다. 사람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요. 뽑는 것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인제 여러 가지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이건 첫 시험 때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두 개만 이야기하면 이게 너무 implicit하고요.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라이팅 위주로 하니까 이 아날로그 시험에 최적화돼 있지 이거 디지털 시험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인제 쪼금 더 이런 좀 좋은 걸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싸게 하는 게 아니에요. implicit하고 사람이 만든다라는 거는 아날로그 디벨롭먼트 자체가 아날로그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야 되잖아. 예. 프로그램 짜서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죠.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를 극복하려고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과학적으로, 좀 더 그 두 개의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cognitive science revolution 인지과학 폭발적으로 발전한 인지과학, 사람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게 폭발적으로 발전했어요. 50 년대 그때부터. 그다음에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합쳐서 아날로그 시험을 디지털 시험으로 보낼 건가에 대한 이슈는 계속 있어 왔고 이 세 분이 다 그 얘기하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를 테크놀로지를 융합시킬 것인가 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초기 버전 AI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이야기라고. 1970년대 컴퓨터가 나왔을 때 어떻게 컴퓨터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할까라는 건데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컴퓨터한테 줄까라는 이슈라는 거예요. 어떻게 프로그램 할까라는 거예요. 아는 것을. 예. 그 이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knowledge네 뭐 인식론 다 들어가는 거죠.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방법론으로 AI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섞여서 나오는 거를 automatic random generation이라고 해서 어딘가 중간중간에 계속 generative psychometric 모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전산화를 하면서 뭔가 그 속에 우리가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 이 말씀을 하니까 근데 AI라는 이름이 참 이쁜데 저는 싫어해서 Generative Psychometric Model 비저 선생님이 Generative Testing이라는 것을 차별점을 두셨죠. 그래서 인제 그 관련돼서 인제 그 차별에 대해서 인제 쪼끔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여튼 모델을 컴퓨터라이즈를 하는 거는 뭐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모형을 만들어서 하니까 예를 들어서 모형을 리타이어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쪼끔씩 프로그램이니까 뭐 마음에 안 들면 좀 바꿔서 쓰면 되는 거지. 다시 리바이징을 하면 되는 거니까 문항을 리타이어 시키는 개념이 없어져요. 예. 그래서 인제 사람들이 인제 뭐 그래서 example 같은 거 좀 만들어 이거는 페이퍼에 제가 다 이미 publish를 다 했기 때문에 한 거고 그래요. implicit process랑 procedure였는데 사람이 만드는 것을 그걸 어떻게 보면 좀 systematic한 machine generation으로 만들어서 explicit한 알고리즘을 짜서 생성을 하면 기계가 생성하면 explicit해지지 않냐. 그게 validity도 된다라는 거예요. construct representation이 되는 거고. 왜 보이니까. 보이니까. 어떻게 생성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으면 바꾸면 되잖아요. 그 알고리즘을 같이 보면서. 예. 그다음에 많이 생기는 거는 나중에 이야기고 그러면 이제 많이 생기기도 해요. 변형을 기계가 잘하면. 그쵸. 그러면 이제 테스트 시큐리티가 해결이 되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벌리리티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양수 겹장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보이는 거고 두 번째 양이 많으니까 테스트 시큐리티가 해결이 돼서 결국에는 모든 이야기는 벌리리티 이야기입니다. 벌리리티 이야기라고요. 이거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면서 뭐 싸게 만든다는 둥 막 자꾸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페이퍼 적으면서 좀 제발 좀. 아니 사이코메트리션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해 자꾸. 벌리리티 이야기예요. 밸리드한 시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하는 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너러티브 사이코메트릭 모델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꾸 사람들이 생성하고 끝낸다는데 아니에요. 왜 자꾸 이거를 제가 강조하냐면 사이코메트릭 모델하고 제너러티브 사이코메트릭, 제너러티브 모델하고의 차이점을 분명히 둬야 돼요. 둬야 된다고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억지로 이걸 또 만든 거예요. 우리가 제너러티브 모형이라는 게 생성하기 위한 모형이 있어요. 모형을 결국에는 목적 자체가 뭔가 변형을 하기 위한 모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변형에 대한 알고리즘을 기계가 데이터에서 알고리즘을 가져오냐 아니면 변형의 알고리즘 우리가 직접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냐 그 차이일 뿐이지 뭐 이런 거 뭐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 얼굴 뭐 이게 데이터가 제너레이트 한 건데 예쁘다. 남자냐 여자냐 뭐 둘 다 끌리는데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 게 괜히 인제 Generative Adversary Network 모델인데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을 fit을 시킨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데이터 드리븐 메서드로 하는 거. 우리는 인제 알고리즘 베이스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비저 선생님의 Generative Testing 이 페이퍼가 제일 좋아요. 이거는 사이테이션 하시고 이 여기서 인제 이 책에서 나온 건데 제너러티브 테스팅이라는 용어를 처음 쓰셨어요. 비저 선생님이. 예. 이렇게 부르자. 제너러티브 사이코메트릭이라는 게 있다. 그냥 사이코메트릭이 아니라. 예. 그래서 원래는 테스팅인데 우리가 그냥 어세스먼트로 제가 좀 바꾼 거예요. 예.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거니까 아이템 모델링에서 시작은 하긴 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라고요? 사이코메트릭을 잘하기 위해서 제너레이션을 갖다 붙인 거라고. AI지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엑셀에서 자기가 숫자 바꿔 놓고 자기 AI 저래. 그러다가 그냥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그래 그 마음대로 불러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문항 변형한다고 자꾸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없어 보여. 격떨어져. 변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변형을 하는 것을 모델링 시키고 변형을 하는 과정이 보이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변형이 되는 거에 너무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 디덕티브랑 인덕티브 두 개로 나눠지죠. 모형이 됐든 어떻게 됐든. 그죠? 뭔가 모형을 만든다고 했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죠. 제너러티브 사이코메트릭은요. 어세서의 knowledge를 expert의 knowledge를 프로그래밍해서 generating을 하고 그 generating 된 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서 잘 보세요. 데이터를 받아서 assess의 knowledge를 다시 재측정하는 겁니다.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measurement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것은 knowledge injection, knowledge 모델링도 되고 그다음에 data driven estimation도 된다고. 두 개가 다 되는 거예요. 레벨이 한참 높은 거예요, 이거는. 사이코메트릭보다도 measurement보다도 레벨로가 높아요. 왜냐면 문항 자체에 대한 아이디어를 프로그램했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그다음에 생성만 하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뭡니까? 어세스의 knowledge를 재구성하는 거잖아요. 이걸 재구성을 잘 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고 어떻게 알아야 되고 모를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그걸 다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훨씬 좋은데 자꾸 문항 변형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개 답니다. 어세스먼트와 제너레이션이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에 알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얘가 힘들어서 ontology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세서의 knowledge를 모델링하는 게 너무너무 주관적이고 다시 implicit하게 되니까 이거를 더 explicit하게 하기 위해서 knowledge base, ontology를 해 가지고 knowledge base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궁극적인 이제 역할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measurement 모델하고 차이는 뭡니까? 자, 여기서 또 validity가 나와요. 전통적인 measurement 모델하고 generative psychometric 모형하고 차이는 뭐냐? 여러분들 페이퍼 쓰실 때. 전통적인 measurement 모델은요. difficulty가 약간 descriptive statistic 비스무리하게 끝나요. 아, 난이도가 0.4입니다 하고 끝난다고. 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에 이 문항의 난이도는 0.5예요. 뭐 베타 값이 0.7이에요. 그거 하고 끝난다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모형을 뭘 바꿔 가지고 변형시켜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딥피어처를 요렇게 이렇게 바꾸고 서피스를 바꿔 가지고 매니플레이트해서 만들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된다고. difficulty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difficulty 모형이 자연스럽게 잡히는 거예요. 난이도에 대한 모형이 자연스럽게 잡혀요. 난이도에 대한 모형을 머신러닝으로 에스티메이트 시킨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내 타투 하라 그랬지. 뇌에다가 안 되면 몸에다가 하세요. 안 되면 맞박에다가 하세요. 이렇게 세수할 때마다 보이게끔. 난이도에 대한 모형을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조금만 들어와서 우리가 그 모형의 요 웨이트를 에스티메이트 하면 생성이 안 됐던 놈에 대한 난이도도 프레딕트가 된다고요. 생성을 한 번도 안 해뒀던 것도 프레딕트가 된다고. 슬로프가 0.5면 x값 집어넣으면 y hat 값 나오잖아. 슬로프만 알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그 x를 집어넣고 나면 아 y hat이 어느 정도 나오겠군가라는 프레딕티브 디자인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 문항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야, 이게 딥피어처가 있고, 여긴 딥피어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이 딥피어처가 2개나 있네. 그러면 이 난이도가 좀, 난이도가 좀 vary 하겠네. 혹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쵸. 보통 보면 이제 variation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surface 피어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게 난이도가 아주 뭐라고 그랬죠? varying을 안 하겠네. 그쵸. 그런 거를 설명할 수가 있다고. 이전에는 어땠어요?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왜 난이도가 높아요? 몰라. 잘하는 애들이 많이 틀리면 어려운 문제지. 그거 이외에 뭘 할 수 있었냐고, 우리가. 이 문항이 왜 어렵냐고 설명 하나도 못했다고. 그쵸?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제 생성이 된 프린시플을 알기 때문에,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난이도를 설명하는 사이코메트리션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어마어마하게 밸류잉을 하는 거예요. 밸류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어때요? 뭐 변형되는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변형은 결과고 그냥 주는 사이드 이펙트고 예를 들어서 변형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하기 위해서 변형을 하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게 한 1년 걸립니다. 머릿속에서 지워내는데. 여러분 저랑 한 1년 이상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들을 때마다 새롭죠.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이게. 왜냐하면요. 그래서 제가 석사한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박사쯤 되면 머리에 박히잖아요. 박혀버린 거예요. 빼내는데 시간이 더 걸려. 뭘 가르쳐 주는데 머릿속에서 있는 이제까지 있었던 그 프라이어를 제거하는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학부 애들 하잖아, 이거를. 석사 1년 차 하잖아. 근데 이게 이거다 그러면 이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면 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듣는 대로 이런 거군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냥 IRT 했다가는 Descriptive Statistics 하고 끝나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LLTM이라 멀티 레벨 IRT를 해서 difficulty를 predict 하는 모형이 중요한 거군요. 그 친구들은요, 처음부터 세뇌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할 만해요. 에비던스가 나오잖아요. 애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애매하게 공부하면요, 안 배우니만 못합니다. 여러분들 평생 이거를 안고 살 거예요. 지금 이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돼, 전 세계에. 미슬레브 선생님하고 비자 선생님하고 수잔 엠브레턴 선생님이 목이 터져라 이야기해도 IRT가 가르치는 이 인간들 수업 시간에 앉아가지고 애들 통계 프로그램 찍찍 돌려주고 컨트롤 C, 컨트롤 B가 요거 바꿔라. 그러면 모델 돌아간다. 그러고 끝내버리잖아요. 끝내버린다고 그거를 애들을. 그리고 박사를 줘버려. 지금 다음 단계를 넘어가자고 미스터 스님이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했는데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교수들한테도 문제가 있다니까. 농담 아닙니다. 그래요. 제너러티브 사이코메트릭은 사이코메트릭을
합친 거예요. 뭘 했다고요? 이 deductive task generation까지 이거 룰이라든가 뭐 knowledge base를 만든다거나 프로그램을 했다고 generation까지 해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합치는 거예요. 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 드리븐도 되죠. 인덕티브를 하고 디덕티브를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레벨로가 높은 시점에 있는 모형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장점이 뭐예요? 설명할 수 있잖아요.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옵티마이즈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데이터가 어때요? 줄어요. 데이터가 줄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항에 대해서 칼리브레이션 할 필요는 없어요. 얘를 가지고 받아들이면서 칼리브레이션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버린다고. 없어지지는 않아요, 사실. 없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준다고.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메서드가 가지는 치명적인 단점 있죠. 설명할 수 없다. 데이터 디펜던트 하다. 예를 들어서. 예.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 방법론은 베이지 아니고. 방법론은 베이지 아니고. 이게 프라이어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프라이어로 들어가는 거고, 데이터 들어오면 포스테리 업데이트 하는 거고, 뭐. 그러니까 미슬랩 선생님이 베이지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야, 베이지안 처음부터 초석부터 깔자.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니네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MCMC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이제까지 배웠던 거 다 잊어줘. 다시 까는 거 다시. 근데 이제 전산화가 힘들었지. 이제 그게 왜냐면 뒤쪽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랬었던. 자, 이제 그러면서 이게 전체를 한번 보시는 거야. 어디로 가고 있구나. 이쪽은 안 가도 된다니까. 뭐 러닝 싫어하면 가지 마. 어댑티브 싫어하면 가지 마는데 우리 여기까지는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온톨로지는 왜 해야 되냐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 온톨로지를 안 하니까 죽도 밥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모형 만들어라 프로그램 짜라 그러니까 다시 implicit한 걸로 넘어가서 저는 미슬랩 선생님이 이야기하듯이 다 체계화 시켜야 돼. 처음부터 체계화 시켜야 돼. 전산화 시켜야 돼. 안 그러면 이거 사람들이 모형 프로그래밍 하다가 다 망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제가 이해를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부분, 날리지 모형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그 토폴로지를 하면 이거 문항이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우리가 모형 만드는 아까 했었던 게 저의 knowledge representation이잖아요. 그 relationship, topological relationship이라고. 그렇게 잡은 거를 가지고 하면 모형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씁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자, 내가 니네들을 믿을 수가 없다. 한번 하고 나면 아, 네 그렇군요 하니까 시험을 치자. 이번부터 자격증을 시험을 만들라고. 안 그러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또 아,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니까 시험 안 칠게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쓰세요. 내 수업 시간에 내 아이한테 쓰고 결과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응? 그다음에 이제 하는 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렇게 연결시켜서 근데 지금은 21세기니까 전체 모형이 이렇게 디지털 나레지 모델 체인이라 그래. 블록체인 말고 모델끼리 체인처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여기서 흐르겠다. 데이터가 다 흘러서 리얼 타임 애널리틱 뭔가 데이터가 들어오고 여기서부터 다 데이터로 만들어요. 온톨로지도 결국에는 데이터의 연결이에요. 데이터를 연결시켜서 문항까지 가면 지식 모형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와서 지식 모형 만들어서 러닝 프로그레션까지 해서 리얼 타임으로 아이들 이제 하는 거 이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이어를 깐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것도 뭐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항상 하는 이야기니까 데이터가 다시 들어오면 처음 했던 온톨로지가 있죠. 지식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그 지식의 조각을 가지고 태스크와 모형을 만들어서 기계 생성을 했잖아요. 데이터가 다시 들어오면 그 다시 들어온 것으로 학생의 지식을 이 온톨로지를 근간으로 해서 프로그레션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지식이라는 게 이런 게 존재할 거야.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야. 잘 그렇게 형성됐는지 한번 보자.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아이에. 이 작업을 한 방에 다 하는 거예요. 생성시킨 게 데이터가 들어올 때 이걸 타고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타고 들어오잖아요. 왜냐면 이게 어느 문항이 어느 데이터다, 어느 인스턴스다 그러면요. 어떻게 타고 들어와서 온톨로지 어느 부분에 아이들의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다 보인다고요. 다 트래킹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에비던스 센터 디자이너 선생님이 그러시잖아요. 모든 단계의 정보가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꽃이다.
우리가 다 explicit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어세스먼트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총 그 큰 흐름입니다. 다 이제 진짜 헷갈리면 안 됩니다. AIG가 뭔지, 제너러티브 사이코메트릭 모델하고 그냥 사이코메트릭 모델하고 제너러티브가 왜 중요한지, 왜 제너러티브 모형을 만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근데 제너러티브 하기 위해서 왜 힘들어서 결국에는 뒤쪽으로 knowledge 모형까지 가야지, knowledge 베이스까지 만들어야지 이 전체가 암묵적이지 않고 기계화가 잘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knowledge 베이스를 만드는 것 자체가 초기 AI 하는 사람들과 같은 맥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비슷해지는 거야. 근데 제가 배팅을 하는데 우리 방법론이 딥런 데이터 방법론보다 수가 높은 거라는 거예요. 수가 높다고. 데이터 드리븐 돼서 장난치는 것들 있잖아요. 장난치는 것들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다. 백날 해보세요. 디덕티브 메서드는요. 백날 해보니까 까만 백조 한 마리만 나타나면 다 죽는 거예요, 걔네들은. 블랙스완 한 마리만 나타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는 뒤집을 수가 없지. 그냥 신이야.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책임지는 교육자잖아요. 이게 왜 이 답이 되는 거고 왜 맞고 이때 뭐가 되는 건지를 책임지고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밸류가 있다고요. 그냥 뭐 옵티마이징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해보니까 난이도가 0.7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말고 왜 그런지 설명할 수가 있을 때 정말 책임지는 교육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쌓아 나가야지. 화려하진 않죠. 화려하지 않아요. 이게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근데 이 방법 외에 또 있냐고 내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알려달라고. 그 남들 아무도 안 하는데 남은 대가리 쳐박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요즘 뭐래요? 자꾸 나를 들쑤시는데 뭐 이유가 있겠지 또. 그쵸? 예. 뭐 창조주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자꾸 들썩이긴 하는데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